자, 오늘부터는 이제 후디니 워터 시뮬레이션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후디니에서 이제 물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건데, 자, 예전에도 그랬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 물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크게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부류로는 이제 두 종류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디포메이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나 메쉬를 직접 디포머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말로 물리적인 베이스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일반 파티클과 다르게 시뮬레이션 연산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그런 물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아마 최초로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했던 영화들이 아마 퍼펙트 스톰이나 뭐 이 정도 돼야 이제 비로소 물을 좀 제대로 큰 규모의 바다나 이런 것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작은 규모, 뭐 와인 정도 이렇게 뭐 그 바퀴에서 이렇게 뭐 나오는 스플래시 뭐 이 정도로 좀 적은 규모들은 리얼 플로우라는 뭐 옛날부터 존재하던 그런 일반 그 시뮬레이션 툴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이제 어찌됐건 대규모의 이런 파도라던가 이렇게 거대한 스플래시들, 배 웨이크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메쉬를 디폼해서 많이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현대 뭐 FX가 많이 발전하고 또 컴퓨터 사양들도 많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사양의 발전도 물론 있지만 주로는 그 알고리즘의 발전이죠. 솔버나 이런 물을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디폼을 이용하는 이제 작업 공정들이 있는데요. 그 바로 대표적인 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이 막 터져 나오고 이런 스플래시가 아니라 그냥 망망한 바다,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 어떤 이런 컬리전이나 이런 게 없는 일반적인 바다 노이즈,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시뮬레이션보다 그리드를 디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후디니에서도 이제 오션에 관해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리드를 디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물 관련된 첫 번째 수업으로 이제 후디니에서 오션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노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제 오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드를 디폼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쌉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이즈를 한 50, 50 정도, 50m, 50m겠죠? 50, 50 정도로 잡아주고요. 자, 로우 앤 컬럼을 200에서 200 정도로 이렇게 좀 빽빽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노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오션 스펙트럼이라는 노드고요. 자, 또 하나는 오션 이밸류에이트라는 노드예요. 오션 이밸류에이트. 자, 이 두 노드를 이렇게 이밸류에이트 노드의 첫 번째 인풋에 그리드를, 이밸류에이트 두 번째 인풋에 스펙트럼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바다의 노이즈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쉘프 탭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오션스라는 탭에 보면 여러 가지 쉘프 탭이 있는데요. 이 중에 처음 나오는 요 스몰, 라지 오션 요 두 가지가 바로 이런 오션 시스템에 관련된 쉘프 탭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6가지는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쉘프 탭으로 물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노드 구성으로 이제 기본 원리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노드가 있는데요. 자, 오션 스펙트럼이라는 노드는요, 기본적인 오션의 속성들을 전부 결정해주는 노드예요. 여기서 바다가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파도는 어느 정도인지 방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모든 바다의 기본 속성들을 여기서 결정해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내려보내주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들어온 그리드를 진짜로 이렇게 디폼을 해서 이렇게 바다를 만들어주는 노드가 오션을 이밸류에이트하는, 생성해주는 오션 이밸류에이트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션의 기본 속성들, 고유 뭐 이런 느낌이나 이런 그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때는 거의 다 스펙트럼 쪽에서 조절을 하게 되고요. 자, 이 노드가 오션의 모양을 잡는 핵심 노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옵션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레졸루션 익스포넌트 그래서 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오션의 레졸루션 해상도를 말을 하고요. 간단히 말하면은 오션 같은 경우에 노이즈를 간단히 말하면 오션 같은 경우에 노이즈를 이렇게 여러 번 겹쳐서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보다 조금 더 프리퀀시 높은 걸로 한 번, 또 요거보다 더 높은 걸로 한 번, 이렇게 차곡차곡 겹치다 보면은 이렇게 오션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방식인데, 이거를 몇 번이나 겹쳐서 사용할 건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7번을 겹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번일 경우에 이런 노이즈를 갖는 오션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이제 오션의 노이즈가 점점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거를 8이나 9까지 늘려보면은 8, 9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바로 그리드 해상도가 이 오션 익스포넨트 레졸루션을 못 따라가서 그래요. 자, 그리드를 만약에 200, 200이 아니라 2000, 2000 정도까지 좀 꽉 올려준다 그러면은,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렇게 올려준다 그러면 이제 9 가까이서 볼까요? 자, 10, 네, 디테일의 차이가 느껴지죠? 11, 네, 디테일이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12까지도 보일지 모르겠네요. 12, 자, 12, 네, 살짝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이 디테일들이 더 추가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작업할 때 많은 경우에 보통 파이널 레졸루션 그러면 한 11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네, 뭐 아주 원경이나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요거보다 뭐 10까지도 뭐 써도 상관없는데, 11이 이렇게 속도가 느리거나 뭐 무리한 해상도는 아니어서요. 보통 11을 파이널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정말 근경이라던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있는 굉장히 고해상도가 필요할 경우는 12를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13부터는 PC가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 늘어나는 이게 2의 10승, 2의 11승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이제 12승하고 13승은 굉장히 큰 차이라 다 보니까 이제 12까지는 얼추절추 돌아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3부터는 그냥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맥시멈 12, 보통은 11,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다의 해상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드는 뭐 이제 뭐 보통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격자가 보이지 않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면 사실 충분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후디니에서 직접 렌더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드를 해상도를 높게 해서 렌더하는 건 아니라서 이 해상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다른 렌더러들을 사용할 때 디스맵 베이스로 이제 가져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메쉬를 디폼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해상도를 높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오션의 레졸루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건 그리드 사이즈인데요. 자, 그리드 사이즈는 바로 요 사이즈를 말을 해요. 지금은 그리드가 50m고요. 얘가 50이라서 딱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로 작업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그리드가 50m가 아니라 500m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50짜리 패턴이 이렇게 10번씩 반복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2번 반복이 되겠죠. 100이다 이러면 이렇게 2번씩 반복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50은요, 이 패턴의, 오션 노이즈가 가지고 있는 이 패턴의 사이즈를 말을 하고요. 그 사이즈대로 이렇게 그리드를 이렇게 반복을 시켜서 지금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 거죠. 반복을 시켜서 이렇게 패턴 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200, 200이면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니까 150, 150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당연히 150으로 해줘야 이렇게 150m짜리 하나의 반복이 없는 바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그리드 사이즈는요, 이렇게 그리드의 사이즈랑 똑같이 맞추는 용도는 아니에요. 150m짜리 바다를 표현하는 노이즈입니다. 오히려 이런 의미에 가깝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리드를 만약에 뭐 1500짜리 이렇게 넓은 사이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500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1500으로 맞춰놓으면 굉장히 이렇게 큰 웨이브를 이렇게 쌓다 보니까 해상도가 그만큼이 나오지를 못하죠. 얘가 이게 해상도가 더 있다 그래도요, 설사 해상도가 충분하다 그래도요, 이 해상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 바다는 보통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해상도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높다 그래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500 막 이렇게 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50에서 뭐 많이 올려봤자 한 300 정도, 250 정도, 그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큰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00, 500 만약에 있다 그래도 이거를 꼭 500, 500에 맞춘다기보다는 이거에 적절한 바다 모양에 적절한 이런 패턴을 만들어 주고요. 한 요 정도 모양이 적당한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 하나의 오션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그리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만들어지는 이 반복되는 이 패턴 맵의 사이즈 100m짜리 바다를 반복시킬 건지 50m짜리 바다를 반복시킬 건지 이 사이즈를 말을 하고요. 이게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1000이나 2000 해주면 레졸루션 11 갖고 안 돼요. 13, 14, 15 이 정도는 해야 요런 정도의 해상도가 특히 가까이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멀리 보면 상관없겠죠. 가까이 봤을 때 그 정도 해상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바다 사이즈, 이 느낌에 따라서 그냥 적절한 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들은 나중에 그 패턴을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 사이즈는 이 바다 노이즈의 사이즈. 예를 들어서 이게 10, 20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노이즈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이렇게 자글자글해지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크면 클수록 큰 바다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건 때문에 보통은 한 25에서 한 500 사이의 값을 많이 쓰고요. 한 50 정도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드 사이즈 알아봤고요. 그리드 센터는 이 반복하는 맵을 센터를 어디서부터 할 거냐 뭐 이런 옵션이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뎁스는 바다의 깊이를 말을 하는데요. 자, 바다의 깊이가 깊을수록 이렇게 작은 파도와 큰 파도에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큰 파도와 뭐 작은 파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몇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요. 이 값을 바꿔주는 대로 오션의 느낌이 바뀌긴 하는데요. 이거를 좀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보여주고 이게 뎁스가 얼마짜리게 이러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랜덤 값 같은 느낌하고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차이를 못 느껴서 굳이 저 3000을 뭐 바꿔가면서 작업하지는 않고요. 그래비티 마찬가지로 중력에 따라서 바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기는 하지만 굳이 중력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할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디폴트로 그냥 보통 사용하면 되고요. 자, 다시 좀 사이즈를 줄여서 500 정도 해볼까요? 자, 사이즈를 줄여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바다의 모양이라고 그 랜덤 값이고요. 시드가 바뀌면 자, 9 정도로 좀 가볍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만 더 25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일단 8 정도로 빨리빨리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원활하죠. 자, 시드 값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다의 그냥 랜덤 값, 랜덤 노이즈 값이고요.
자, 타임 옵셋 값은 요 바다의 흐름의 옵셋 값이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이 옵셋이 없어도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바다의 옵셋이고요. 타임 스케일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2배면 2배 빠르게, 4배면 4배 빠르게 바다 이도이즈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프 오버 타임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 그러면은 10초에 한 번씩 바다를 반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24프레임이니까 241프레임이 되면 같은 모양이 될 거고요. 481프레임이 되면 또 같은 모양이 되겠죠. 1프레임이랑. 자, 5 그러면 5프레임씩 반복하는 거라 이렇게 흘러가다가 121프레임이 되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뭐 5000프레임, 몇만 프레임, 뭐 이렇게 긴 바다 프레임을 작업할 때 몇 프레임 다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루핑을 시켜서 그냥 루프로 이렇게 작업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요. 다만 이 값이 너무 낮으면은 반복시키다 보면은 이제 노이즈가 바뀌어야 돼서 이렇게 오션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돼요. 1프레임, 그러니까 1초 만에 반복을 하려면 바다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한 10초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조금씩 모양이 바뀌어서 10초가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뭐 이 정도 루프를 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션 스펙트럼 노드의 요 위쪽은요, 바다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들, 이 바다의 크기라던가 깊이라던가 중력이라던가 시드값 혹은 전체의 바다 속도 그리고 뭐 레졸루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옵션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자, 바다에서 파도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바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파도의 모양들은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뭐 해상도나 이런 걸로 조절하기보다는 바로 바람 속성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윈드 탭에서 이 파도의 고유 모양들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렉션이고요. 0 이렇게 되면 이렇게 X축으로 흐르는데요. 각도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90도 그러면은 90도 돌아서 이렇게 아래로. 또 180도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겠죠. 180도 이렇게 반대로. 270도 그러면 또 270도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다의 이제 방향이 되고요. 자, 스피드는 바람의 속도예요. 자,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기 쉬운 게 스피드 그러면 파도의 속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윈드의 속도고요. 바람이 빨리 분다고 파도가 빨리 치지는 않고요. 바람이 물론 조금 빨라지긴 하겠지만 바람이 2배 세졌다고 파도 자체가 2배 빠르게 치지는 않겠죠. 다만 더 큰 파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파도의 속도를 늘리고 싶으면 이 타임 스케일을 조절하는 게 맞고요. 다만 바람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스피드를 올려주면 파도의 세기가 달라진다. 10 이렇게 해주면은 바람이 세졌기 때문에 더 큰 파도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늘어나면 이렇게 더 큰 규모의 파도가 만들어진다. 바람이 스피드가 줄어들면 이렇게 자잘자잘한 파도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스피드도요,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분다고 점점 커지는 파도가 커지는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값이 있고요.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10에서 5로 가면 차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어나게 차이가 드러나죠. 1 바람이 거의 안 불어. 바람이 아예 안 불면 에러 같은 거죠. 이거는 일종의 0.01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파도도 거의 안 치겠죠. 자, 그래서 이 스피드는요, 자, 바람의 속도,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셔널 바이어스랑 디렉셔널 무브먼트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파도 칠 때 보면은요, 이렇게 찰싹찰싹 이렇게 치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움직임을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파도같이 앞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찰랑찰랑 이러면서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바로 디렉셔널 무브먼트예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요. 뒤로 가지 않고요. 이 값이 적으면 앞뒤로 움직여요. 이렇게 찰랑찰랑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이 파도가 얼마나 한 방향으로 가는지 조금 줄어들면 이제 뒤로 가는 파도들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고요. 앞뒤로 찰랑찰랑. 얘가 0이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확인 자체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디렉셔널 바이어스는 이 방향을 얼마나 정렬시킬지예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앞뒤로 앞뒤로. 이게 이렇게 커지면 이 상태에서 앞으로만 가겠죠. 반면에 이 디렉셔널 바이어스가 0이 되면 방향의 정렬이 풀린다. 그러니까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가 방향이 없어져요. 이게 완전히 무작위가 됐죠. 그러니까 이 값도 크게 의미가 없어졌고요. 다만 이제 이 값이 조금씩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특정 방향들이 만들어지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정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해안에서 치는 파도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꽤 비교적 이렇게 정렬이 되는 편이겠죠. 바다에서 파도 칠 때요. 자, 다만 이렇게 먼 바다에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렬돼 있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풀려 있는 상태. 이렇게 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먼 바다에서는 일반적이겠죠. 다만 또 파도가 막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은 먼 바다에서도 이렇게 좀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옵션이 이 방향을 얼마나 정렬시킬 거냐, 이 방향대로 앞뒤로 얼마나 한쪽 방향으로 흐를 거냐, 앞뒤로 흐를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찹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물리 시간에 이제 이과들이면은 이과 중학교 때인지 뭐 고등학교 때인지 제가 이거를 언제 배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자, 빛과 파동 이런 거 배우면서 물질과 파동 이래서 자, 우리가 호숫가에서 돌멩이를 탁 던지면은 호숫가에 물결이 이렇게 쫙쫙쫙쫙 생기는데 자, 실제로 여기 나뭇잎이 떠 있으면 이 나뭇잎이 일로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만 합니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배운 적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을 던졌을 때 물들이 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만 움직여서 얘들은 오르락 내리락만 탑니다. 그래서 마치 축구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는 거지 진짜로 사람이 뛰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바다도 파동이기 때문에요. 자, 이 찹을 0으로 바꿔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브먼트 1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아스 이렇게 더 주면 진짜 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포인트를 켜놓고 살펴보면 진짜로 포인트는 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파동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배웠었어요. 그리고 파도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웨이브를 이렇게 중첩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 물리적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서 파도 칠 때 그럼 실제로 바다 물방울들이 정말로 좌우로 움직이지 않느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파도 칠 때 물이 정말로 앞으로 오죠. 자, 바람이 불게 되면요, 단순히 파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방울들이 정말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실제로 바람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파장의 중첩하고는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조금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한 게 찹이라는 옵션이에요. 자, 찹 뜻 자체는 이렇게 뾰족한 뭐 이런 뜻일 건데요. 요거를 한번 움직여 보면요. 찹을 올려주면 아까 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던 이 점들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요. 정말로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정말로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옵션이 바로 찹이라는 옵션이에요. 자, 이 찹이 있어야 진짜로 비로소 바다가 바다같이 느껴져요. 이 찹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파도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 무슨 산 같기도 하고요. 무슨 자갈밭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 찹이 있어야 실제로 물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피크들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좀 바다 같은 느낌을 실제로 줄 수 있어요. 자, 다만 이 찹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요.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말리는 현상들이 같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렌더 걸면 노말이 뒤집혀서 이제 시꺼멓게 나와서 이렇게 되지 않는 선에서 값을 잡아주는 게 좋고요. 샵을 줄여도 되고 아니면은 앰플리튜드 나중에 이제 다음에 배우겠죠. 이렇게 높이 자체를 좀 낮춰서 네, 이런 식으로 뭐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절값은 좀 다르고요. 대체적으로 1이 넘어가면 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맥시멈 1 안에서 그렇다고 1은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1 안쪽으로 적절한 값을 좀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말리는 여기서 화이트 워터, 그러니까 그 스플래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거를 덮어주는 식으로 사실은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바다 작업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건 아니라서 이걸 좀 적절한 값으로 이제 유지시켜 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지금은 0.6 정도, 이 정도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람 관련된 옵션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앰플리튜드 쪽을 보면은 이제 요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바람은 이런데 순수하게 그냥 파고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위아래로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지정해주는 옵션이고요. 여기에 보면 레퍼런스 윈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람의 그 바람의 그 파장에 따라서 이 앰플리튜드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이게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으면 값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어떨 때는 막 되게 낮은 값을 잡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되게 높은 값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노멀라이즈 이렇게 30 이렇게 해주면요, 얼추 3 정도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파고 높이로 이렇게 노멀라이즈가 돼 있어서 이제 보통 그냥 이렇게 체크해 놓고 적절 값을 잡아주게 되고요. 자, 랜덤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이 파도를 어떻게 분포시킬 거냐 이런 건데, 유니폼, 가우시안, 뭐 로그 노말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가우시안이 뭐 요런 느낌이고 유니폼은 요런 느낌이고, 사실 이런 걸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우시안 기본값으로 보통 작업들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 웨이브랭스 요 값은요, 그 가장 작은 파장의 크기를 제한을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올라갈수록 작은 파도들이 전부 사라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1이면요, 1보다 작은 파도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가 0.1이면 0.1보다 더 작은 파도들은 전부 없애버리는 거고요.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생기는 거고요. 네, 굳이 이걸 올려서 작은 파도들을 없애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아주 간혹가다 바다가 아니라 무슨 다른 조건에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물 같은 걸 만들 일들이 있으면 뭐 이런 걸로 옵션을 조절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거의 없어요. 딱 회사 12년 다니면서 딱 한 번 써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는요, 이제 필터 어버브, 필터 빌로우, 그래서 필터링을 해주는 옵션인데, 어떤 걸 필터링을 해주냐면 요 레졸루션에 따른 필터링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11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리고 해상도를 한 1000으로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디테일이 보이죠? 자, 필터 어버브 레졸루션 이렇게 해주면요, 그리고 한 8 정도 줘볼까요? 8. 그러면 자, 이제 8보다 더 높은 요 해상도들을 다 필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5 그러면 6보다 높은 요 바다 오션들을 전부 필터링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이렇게 6으로 돼 있는 거랑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자,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6으로 줄 경우에는 이렇게 해상도 자체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지만요, 이 필터를 6으로 주게 될 경우는 말 그대로 필터링을 하는 거라 모양은 그대로 잡혀 있지만 이렇게 뒤에 부분을 필터링한 거, 이런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보다 높은 해상도의 그런 오션 노이즈들을 전부 필터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두 번째 빌로우는 반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6 이렇게 돼 있으면 6보다 낮은 웨이브들은 레졸루션 기준으로요, 전부 필터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졸루션에 따라서 1, 2, 3, 4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큰 웨이브, 작은 웨이브, 더 작은 웨이브, 더 작은 웨이브 이렇게 쌓아가다 보니까 빌로우로 필터링을 할 경우엔 이렇게 큰 파도들이 전부 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버브로 필터링 할 경우에는 큰 애들만 남아있고 작은 애들이 전부 사라진 거를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원래 오션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 둘은요, 이제 굉장히 이제 나중에 오션 시뮬레이션을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될 옵션들이고요. 재밌는 건 이제 이 노드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제 다른 노드에 똑같은 기능들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때 이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필터 어버브 필터 필로우 레졸루션에 따라서 필터링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맵 앰플리튜드. 그래서 요 켜주면은요, 요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램프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잡아주고 뭐 이러는 건데요. 예, 굳이 이렇게까지 뭘 할 필요는 없고요. 디테일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되게 인위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이걸 사용할 일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윈드와 앰플리튜드를 봤고요. 인스턴스와 마스크는 이따가 이쪽 작업하면서 다시 볼 거고요. 따로 볼 거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요걸 한번 보면요. 레졸루션 8 정도로 다시 낮춰놓고 빠르게 보기 위해서 250 정도로 줄여놓은 다음에 자, 비주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오션 스펙트럼 노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 해보면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자, 크게 보면은 빨간색이 이렇게 큰 웨이브, 노란색은 작은 웨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큰 웨이브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바람이 세질수록 큰 웨이브가 더 많아진다. 그 다음에 요 바람의 방향, 그리고 디렉셔널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렬이 심해지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렬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정렬이 지금 너무 심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앞뒤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거의 양쪽으로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는 옵션인데요. 가독성이 제가 보기엔 좋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파도가 어떤 모양이겠거니 이렇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게 느리지도 않은데 직접 보면 되죠. 뭘 굳이 이걸 가지고 뭘 비주얼라이즈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언제부턴가 이렇게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 사실상 이 스펙트럼을 비주얼라이즈로 볼 일 자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마스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트럼을 이걸로 보느니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낫다. 어차피 이게 뭐 느리지도 않고요. 이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기능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션 이벨리에이트라는 노드인데요. 바로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실제로 바다를 이렇게 디폼해서 만들어주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타임이 있는데요. 여기 $t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으면 당연히 멈춰 있을 거고요. 자, 속도를 2배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타임 스케일 2 이렇게 해서 2배로 빠르게 해도 되고요. 4 더 빠르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하나 방법은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벨리에이트에서 $타임 곱하기 4 이렇게 해줘도 똑같은 효과이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오션 스펙트럼에서 나온 바다 수식을 가지고요. 여기에 시간을 얘가 넣어서 노이즈를 갖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다운 샘플은요. 실제로 이 노이즈 8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11이다 그러면 많이 무겁겠죠. 11이다 이런 게 디테일한 노이즈인데요. 이거를 여기서 다운 샘플로 3 이렇게 해주면 3단계를 낮춰서 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여기 이거 낮추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스펙트럼 하나 가지고 꼭 하나의 오션 이벨리에이트만 쓰란 법은 없거든요. 다른 이벨리에이트로 또 다른 걸 디폼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11짜리로 어떤 애는 좀 낮춰서 쓰고 어떤 애는 높여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다운 샘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다시 8로 얘는 0으로. 자, 그 다음에 맥스 레졸루션 마찬가지로 다운 샘플이랑 좀 비슷한데요. 얘는 최대 해상도를 10까지만 씁니다. 여기가 11이든 10이든 13이든 얘는 10으로만 쓸 거예요. 얘가 이제 순수하게 내리는 거면 얘는 맥스 값을 이렇게 제한하는 역할이겠죠.
자, 그 다음에 뎁스 파로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션 할 때 쓰진 않는데요. 자, 익스포텐셜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넌으로 돼 있을 때는 이 그리드가 아래로 내려가도 오션 노이즈가 변하질 않아요. 그쵸? 아래로 내려가나 올라가나 항상 그대로인데, 얘가 익스포텐셜 이렇게 다른 값으로 돼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면은 오션 노이즈가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줄어들죠. 이 옵션에 따라서 이제 값이 줄어들게 해놓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바다 작업할 땐 당연히 그리드를 보는 거라 뭐 의미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 바다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럴 때는 물 탱크를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물 탱크를 바다 속에까지 파도가 치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뎁스 파로프 옵션들을 이용해서 아래로 가면 오션 노이즈가 사라지게 이렇게 이용을 해주고요. 다만 뭐 직접 막 옵션을 만지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쉘프 탭으로 나중에 탱크를 만들 때 다 기본 셋업이 돼서 만들어져서 딱히 크게 고민할 그럴 거는 없습니다. 자, 솔로 레이어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할 거고요. 자, 좀 내려가면 지오메트리에서 실제로 지오메트리를 변경하는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디폼 인풋 지오메트리, 말 그대로 그리드를 디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요거 연결을 해제해 버리고요. 그럼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만 프리뷰 그리드 이렇게 체크해 보면 기본적으로 요 스펙트럼에 맞는 프리뷰 그리드를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 비주얼라이저가 정말 쓸모없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그리드가 없어도 이렇게 프리뷰로 그냥 봐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그리드는 얘가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고요. 그리드 스케일이 올라가면 같이 커지고, 이렇게 프리뷰를 보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벨로시티는 V 값을 추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V, UV 어트리뷰트는 여기다가 UV를 또 추가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UV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UV랑 좀 다른데요. 그리드 같은 경우는 UV를 펴게 되면 이렇게 펴겠죠. 자, 다만 그리드가 예를 들어서 250, 250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UV를 펴면 이렇게 한 칸에다 피겠죠. 그런데 이렇게 UV 어트리뷰트를 해놓고 스페이스 5번 눌러서 UV를 보면은 UV를 이렇게 핀 걸 볼 수 있어요. 한 칸에다 안 펴고요. 자, 바로 이 스펙트럼이 50 사이즈라서 50짜리 스펙트럼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겠습니다. 요런 형태로 UV를 펴주는 게 바로 이 UV 어트리뷰트고요. 우리가 오션을 나중에 렌더링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드를 직접 디폼해서, 지금처럼 그리드를 그냥 직접 디폼해서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그리드를 디폼하지 않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후디니가 사용하는 볼륨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UV 어트리뷰트는 디스맵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그 오션 패턴에 적절한 UV를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둘 다 해제해 버릴 거고요. 이제 50, 50 정도로 다시 사이즈는 조절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커스프 어트리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스프라는 거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곳을 말을 해요. 그래서 커스프 어트리뷰트 이렇게 체크해주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곳을 어트리뷰트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비주얼 커스프 체크해보면 바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바로 좀 뾰족한 곳을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표시해 준 거예요. 자, 오션 스펙트럼에 가서 조금 더 웨이브를 한 이 정도, 얘는 0.75 샵 더 올리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더 선명하게 느낌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저 부분은 그 바다의 피크 부분을 말을 하는 거고요. 보통 저 끝 부분에서 뭐가 생기냐면 포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포말들이 나오니까 약간 색상이나 쉐이더에서 다른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어트리뷰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포말이랑은 조금 다른 게, 포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부분에서 나오는 건 맞지만 나왔다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다니겠죠. 여기 없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다만 그 프레임에서 피크를 그냥 색칠을 해줄 뿐이고요. 그래서 커스프랑 폼은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제 쉐이딩이나 이럴 때 이 커스프가 또 비교적 유용하게 쓰일 경우들이 있어서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놔서 안 쓰면 그만이고 쓰면 좋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볼륨 탭과 포인트 탭은요, 나중에 이 오션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탭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 셋업들을 하게 되면 쉘프 탭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물 쪽은요. 그때 다 기본으로 디폴트로 셋업되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다에 해당하는 서페이스 볼륨이나 벨로시티 볼륨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고요. 그 안에 포인트들을, 파티클들을 이렇게 채워넣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익스포트 투 텍스처 이게 바로 디스맵을 뽑아주는 그 기능이고요. 자, 후디니 같은 경우는 디스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요. 그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XYZ을 같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줘서 만들어지는 그런 디스맵을 이용해서 바다를 디스맵 쉐이더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자, 다만 이제 디스맵 같은 경우도 이제 시퀀스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4K나 심지어는 8K짜리 맵이 시퀀스 단위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건 좀 용량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이렇게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라 렌더러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죠. 후디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인 볼륨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이제 그건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요. 렌더맨이나 뭐 다른 렌더러들에선 디스맵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오메트리 렌더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놀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진짜로 해상도가 높은 그리드를 디폼 시켜서 그거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바다를 렌더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션 스펙트럼 노드와 오션 이밸류에이트 노드를 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만드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스펙트럼에서 지금 옵션을 조금만 0 이렇게 방향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